이진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예리하게 빛났다. 특수부대 출신인 그는 수년간의 해외 파병을 마치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의 임무는 언제나 위험했고 그는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다. 그에게는 세상의 모든 소음조차 전투장의 총성처럼 들릴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다. 그의 유일한 낙은 어린 딸, 이소라였다. 소라는 어릴 적 엄마를 잃고 홀로 진우를 기다려왔다. 그는 솔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주고 싶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낡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기가 진우를 방했다. 거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아늑한 온기가 느껴졌다. 소라야. 아빠 왔다. 진우는 나지막이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소라는 이미 잠들었을 시간이었다. 그는 조용히 소라의 방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잠결에 불을 켜놓고 잠든 것일까? 진우는 소라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다. 그때였다. 기야,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소라의 목소리였다. 진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몸은 반사적으로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방 안의 광경은 진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소라는 침대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그녀의 작은 몸은 격렬하게 떨렸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눈은 휘둥그레 떠진 채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응시하는 듯했다. 소라의 옆에는 가족의 오랜 반려견 골든 리트리버 구기가 잔뜩 흥분한 채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구기는 마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는 것처럼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댔다. 그의 털은 곤두서 있었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진우의 눈은 방 안을 훑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은 진우가 들어서기 전까지 닫혀 있었다. 깨진 유리 조각이나 헝클어진 가구도 없었다. 침입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라의 비명소리, 구기의 격렬한 반응은 분명히 무언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소라야 괜찮아. 진우는 솔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소라는 진우의 품에 안겨서도 여전히 바들바들 떨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허공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공포에 질린 채 흐느끼기만 했다. 진우는 소라의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소라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아빠 왔잖아.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 진우는 소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랬다. 그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구기는 여전히 으르렁거렸다. 그는 마치 진우의 뒤편, 방의 한 구석을 응시하는 듯했다. 진우는 구기가 바라보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진우의 직감은 그곳에 무언가 존재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알 수 없는 한기가 그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갑자기 소라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그녀의 눈은 허공을 응시한 채 고정되었고 희미하게 입술을 움직였다. 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소라는 그대로 진우의 품에서 축 늘어졌다. 의식을 잃은 것이었다. 소라야 소라, 진우는 소라를 흔들었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진우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전장에서 수많은 생사를 오갔던 베테랑 군인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없이 나약한 아빠일 뿐이었다. 그는 소라를 안고 재빨리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로 실려간 소라는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지만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잠시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의사는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진우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소라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소라를 이렇게 만들었다. 밤늦게까지 병원에서 소라를 간호하던 진우는 결국 소라의 침대 옆에서 잠이 들었다. 피곤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소라가 깨어나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기를 바랐다. 다음 날 아침, 소라가 눈을 떴다. 진우는 안도하며 소라의 손을 잡았다. 소라야, 괜찮아. 어젯밤 무슨 일 있었어? 진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소라는 진우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고 그녀의 입은 희미하게 움직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소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사라진 것이었다. 진우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소라는 말을 잃은 채 손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무언가를 가리켰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듯 했다. 진우는 소라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소라는 계속해서 자신의 손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무언가를 그리는 듯 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설명하려는 듯이. 진우는 소라가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소라의 눈은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의사는 소라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어증 증세를 보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진우는 의사의 말에 납득할 수 없었다. 그의 딸은 단순히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그의 딸의 목소리를 앗아갔다. 소라가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이상한 현상은 계속되었다. 구기는 여전히 집 안의 특정 공간을 향해 으르렁거렸고 밤마다 소라의 방에서 알 수 없는 소음이 들리는 듯 했다. 진우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그의 신경은 온통 소락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소라의 목소리를 되찾아주고 싶었다. 그리고 소라를 두렵게 만든 그 정체를 밝혀내고 싶었다. 진우는 소라의 방에 여러 대의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의 특수부대 경험은 이런 장비들을 다루는 데 익숙했다. 그는 밤새도록 녹화 버튼을 눌러놓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구기는 밤새도록 침대 밑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었고 소라는 잠결에도 몸을 떨며 알 수 없는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영상은 아무런 단서도 제공하지 못했다. 마치 그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그곳에 존재하는 것처럼 진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연락을 취한 사람은 다름 아닌 강은혜였다. 그녀는 한때 진우의 심리치료를 담당했던 젊은 심리학자였다. 은혜는 일반적인 심리학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감정적 흔적, 즉 감정의 잔상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진우는 은혜에게 전화를 걸어 솔에게 벌어진 일을 설명했다. 은혜는 진우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동시에 진지하게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녀는 진우의 상황이 단순한 정신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진우 씨, 제가 직접 소라를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은혜가 진우의 집으로 찾아왔을 때 구기는 그녀를 경계하며 으르렁거렸다. 구기는 낯선 사람에게 좀처럼 흥분하지 않는 개였지만
은혜에게는 유난히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다. 은혜는 구기의 반응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직감은 구기가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은혜는 소라의 방으로 들어섰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은혜는 방 안을 둘러보며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다. 그녀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것은 마치 차갑고 끈적끈적한 거미줄처럼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희미하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은혜는 솔에게 다가갔다. 소라는 은혜를 보자마자 몸을 움츠렸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은혜는 소라의 손을 잡았다. 소라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은혜의 머릿속에 강렬한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기억이었다. 공포, 슬픔, 절망, 그리고 끝없는 어둠. 소라가 무언가를 봤어요. 그것은 단순히 환각이 아니에요. 감정의 잔상, 혹은 기억의 흔적이에요. 은혜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그녀는 소라의 눈을 응시했다. 소라는 그 감정의 잔상에 갇혀버린 거예요. 마치 그 아이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처럼. 그 아이라니요, 진우가 물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이 방에 다른 아이의 존재가 느껴져요. 아주 깊고 강렬한 슬픔과 두려움이요. 이 아이는 이 방에서 끔찍한 일을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의 잔상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솔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은혜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어쩌면 그 아이는 이 집과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의 희생자일지도 몰라요. 이 집의 과거를 조사해야 해요. 진우는 은혜의 말에 경악했다. 그의 집이 과거의 비극을 품고 있다니. 소라의 실어증과 구기의 이상 행동. 그리고 이 모든 미스터리가 그의 집과 관련된 과거의 사건 때문이라니.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위해, 그리고 그 희생된 아이를 위해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오랜만에 그의 마음속에 전투적인 본능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강은혜의 말이 진우의 귓가에 맴돌았다. 감정의 잔상, 기억의 흔적, 이 집과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의 희생자. 그는 은혜의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소라의 목소리가 사라진 현실 앞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기이한 현상들의 실체를 파헤쳐야만 했다. 이 집의 과거를 어떻게 조사해야 할까요? 진우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의 눈빛은 은혜에게 간절한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은혜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집의 건축 기록과 과거 소유주 기록을 확인하는 거예요. 시청이나 구청에 가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오래된 주민들이나 부동산 중개인들을 찾아가 보는 것도 좋아요. 오래된 집일수록 소문이나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진우는 은혜의 조언에 따라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며칠 동안 시청과 구청을 드나들며 낡은 문서들을 뒤적였다. 먼지 쌓인 서류들 속에서 그는 이 집의 역사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었다. 이 집은 약 50년 전에 지어진 단독주택이었고 진우의 가족이 이사 오기 전까지 몇 차례 주인이 바뀌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기록만으로는 부족했다. 진우는 동네 어귀에 낡은 부동산을 찾아갔다. 허름한 사무실 안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앉아 졸고 있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노인을 깨우고 자신의 집 주소를 말했다. 노인은 진우의 집 주소를 듣자마자 눈을 번쩍 떴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다. 아이고, 그 집 말이요. 그 집은
사연이 많은 집이지. 노인은 혀를 끌끌 차며 먼 옛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집은 한때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잣집이었지. 김 회장이라고. 돈도 많고 인심도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 회장 부부가 다 살해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어. 어린 딸도 있었는데 그 아이도 없어졌다고 했지. 경찰이 와서 수사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결국 범인은 못 잡았어. 그 이후로 그 집은 계속 비어 있었지. 흉가라고 소문이 나서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다가 한참 후에 어떤 사람이 싸게 사서 개조하고 지금은 자네가 살고 있는 개로군. 진우는 노인의 이야기에 충격에 몸을 떨었다. 살해당한 부부, 사라진 어린 딸, 그리고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니 소름 끼치는 과거였다. 그의 집이 그런 끔찍한 비극을 품고 있었다니. 노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은혜가 말했던 감정의 잔상은 바로 그 죽은 부부와 사라진 딸의 것이었다. 그리고 소라가 본 것은 그 아이의 영혼, 혹은 그 아이의 마지막 순간이었을 것이다. 진우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은혜에게 노인의 이야기를 전했다. 은혜는 진우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죄책감이 맞았어요. 소라를 괴롭히는 것은 그 아이의 기억의 흔적이에요. 살해당한 어린아이의 영혼. 그 아이는 아마도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은혜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소라는 그 아이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없게 된 거고요. 진우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감각이 예민해서 이런 영적인 현상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거든요. 특히 소라처럼 순수하고 여린 아이라면 더더욱이요. 소라는 그 아이의 슬픔과 공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진우는 소라를 생각하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어린 딸이 자신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니. 그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소라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죠? 진우는 은혜에게 간절하게 물었다. 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아이가 왜 이 집에 남아있는지 알아야 해요. 그 아이가 이 집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미련이든 원한이든 혹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진실이든. 그때였다. 구기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구기의 시선은 소라의 방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구기의 털은 곤두서 있었고 그는 마치 위협적인 존재를 마주한 것처럼 격렬하게 지저댔다. 구기가 무언가를 보고 있어요. 진우가 속삭였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은혜는 구기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구기는 소라의 방문 앞에서 멈춰서서 문 안쪽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은혜는 조심스럽게 소라의 방으로 향했다. 방 안은 여전히 차갑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은혜는 방 안을 둘러보며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다. 그녀의 눈에 흐릿하지만 더욱 선명해진 감정의 잔상이 느껴졌다. 그것은 마치 작은 아이의 형체처럼 느껴졌다. 아이는 방 한가운데 서서 떨고 있었다. 보여요. 그 아이가 보여요.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마치 무언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은혜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그녀는 아이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듯했다. 진우는 은혜의 말을 듣고 소라의 방 안을 샅샅이 살펴보았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방 안의 구석구석을 촬영했다. 하지만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육안으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은혜의 말을 믿었다. 그의 딸 소라가 보았고 구기가 느꼈던 그 존재가 바로 이 방에 있었다. 은혜는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책장을 응시했다. 책장에는 오래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책장 뒤편에서 알 수 없는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듯 했다. 은혜는 조심스럽게 책장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책장 뒤편 벽에서 희미한 균열을 발견했다. 마치 누군가 벽을 허물었다가 다시 메운 듯한 흔적이었다. 이 벽, 왠지 모르게 이상해요.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은혜는 손으로 벽을 만져보았다. 벽은 차갑고 축축했다. 진우는 은혜의 말에 귀 기울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군대에서 배운 지식으로 벽을 두드려 보았다. 퉁, 퉁. 벽 안쪽이 비어있는 듯한 소리가 났다. 진우는 직감했다. 이 벽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망설임 없이 도구를 가져와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퍽퍽 벽돌과 석고가루가 사방으로 튀었다. 서윤은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진우를 지켜보았다. 구기는 진우의 옆에서 으르렁거리며 벽을 응시했다. 벽이 허물어지자 그 안에서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낡고 빛바랜 어린아이의 그림 한 장과 오래된 곰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림은 서툰 솜씨였지만 밝게 웃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 한쪽에는 낡은 곰 인형이 그려져 있었는데 금관에 있던 보미의 곰 인형과 똑같았다. 지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 그림은 분명히 보미의 그림이었다. 그림 뒤편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쓰여 있었다.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나의 꿈, 보미, 그리고 그림 아래에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김 회장 부부와 함께 어린 딸이 활짝 웃고 있었다. 딸의 얼굴은 그림 속 아이와 똑같았다. 김 회장 부부의 뒤에는 흐릿하지만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음침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부부의 뒤에 서 있었다. 이 아이가 바로 김 회장 부부의 딸이었어요. 이름은 봄이었네요. 은혜가 속삭였다. 그녀는 보미의 그림을 보며 슬픔에 잠겼다. 사진 속 남자의 모습은 진우에게 낯설지 않았다.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과거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존재처럼. 하지만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남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웠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조종하는 듯한 어두운 기운을 풍겼다. 그때 진우의 머릿속에 강렬한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흐릿한 영상이었지만 그 속에는 어둠 속에서 김 회장 부부를 살해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남자는 김 회장 부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후 어린 보미를 금고 안에 가두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남자는 보미의 곰 인형을 금고 안에 던져 넣었다. 남자의 얼굴은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선명하게 보였다. 그 눈빛은 사진 속 남자의 눈빛과 똑같았다. 그리고 그 남자는 진우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집에서 벌어진 일이라니. 그리고 그의 딸 소라가 이런 끔찍한 진실의 희생양이 되었다니. 지우 씨 괜찮아요. 은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진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진우는 은혜에게 자신이 보았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김 회장 부부의 살해,
보미의 죽음, 그리고 그 모든 악행을 저지른 남자의 모습까지 서윤은 진우의 이야기에 경악했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에 직면했음을 깨달았다. 그 남자가 대체 누구죠? 사진 속 남자와 동일 인물인가요? 서윤이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틀림없어요. 그 눈빛. 절대로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구인지 그때 구기가 갑자기 크게 지저댔다. 구기의 시선은 사진 속 남자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구기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마치 구기가 사진 속 남자를 알아보고 분노하는 듯했다. 구기가 이 남자를 알아봐요. 이 남자가 범인인 게 분명해요. 은혜가 말했다. 진우는 다시 한번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문득 자신의 머릿속에 잠들어 있던 희미한 기억의 조각을 떠올렸다. 아주 어릴 적 그의 부모님과 함께 만났던 한 남자. 남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의 눈빛은 사진 속 남자와 똑같았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박준석. 진우의 입에서 희미하게 이름이 흘러나왔다. 서윤은 박준석이라는 이름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박준석이라고요? 설마 현재 유력한 대권 주자인 그 박준석 의원 말인가요? 서윤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가득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준석은 현재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깨끗한 이미지와 뛰어난 능력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다음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다. 그런 그가 과거에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의 범인이었다니.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을 응시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박준석 의원은 존경받는 정치인인데. 말도 안 돼요. 서윤은 충격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진우는 확신했다. 그의 기억과 사진 속 남자의 눈빛, 그리고 구기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박준석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준석은 김 회장 부부 살해 사건의 진범이었고 어린 보미를 금고 안에 가두어 죽게 한 잔인한 살인자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과 권력을 사용했던 것이다. 진우는 박준석의 진정한 정체를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권력을 탐하는 정치인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는 악마였다. 지우는 자신이 오랫동안 찾던 악의 근원을 마침내 찾아낸 것이다. 그의 부모님의 죽음, 그리고 소라의 비명까지 모든 것이 이 악마의 손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분노는 치솟았다. 그는 박준석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혀내고 그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소라를 위해, 보미를 위해,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희생자들을 위해 싸울 것이었다. 이제 박준석의 모든 것을 파헤쳐야 해요. 그가 어떤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은폐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세력이 있었는지까지.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서윤은 진우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았다. 그녀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동시에 진우의 의지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준석의 악행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특종 기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싸움이었다. 좋아요. 지우씨, 함께해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혀내요. 서윤은 진우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알 수 없는 결속감이 흘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이 거대한 악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준석이라는 이름은 진우와 서윤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 중 한 명인
그가 수십 년 전에 끔찍한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니. 진우는 이 사실을 믿기 어려웠지만 그의 눈으로 본 이현주 박사의 기억, 그리고 구기의 격렬한 반응은 그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박준석을 어떻게 조사하죠?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고 그의 뒤에는 거대한 권력이 있을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는 불안했다. 그녀는 박준석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잘 알고 있었다. 기자로서 그녀는 박준석에 대한 수많은 소문을 들어왔다. 그가 때로는 비열한 방법도 서슴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다. 진우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해야 해요. 소라를 위해서. 그리고 보미를 위해서. 박준석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는 남자예요. 우리가 섣불리 움직이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요. 진우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오랜 군 생활을 통해 냉철한 판단력과 전략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왔다. 그들은 박준석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서윤은 기자로서의 인맥과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박준석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녀는 박준석이 젊은 시절부터 김 회장과 사업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김 회장은 박준석의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박준석은 김 회장의 지원을 등해 없고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김 회장이 죽고 나서 모든 재산이 박준석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은 서윤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이상해요. 지우 씨, 김 회장이 죽은 후 박준석이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물려받은 과정이 너무나도 석연치 않아요. 마치 누군가 서류를 조작한 것처럼요. 서윤이 말했다. 그녀는 확보한 자료들을 진우에게 보여주었다. 서류들 속에는 김 회장의 재산이 박준석에게 상속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상한 거래 내역들이 담겨 있었다. 한편 진우는 자신의 교신자 능력을 이용하여 박준석과 관련된 다른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박준석의 과거 기사들을 찾아보고 박준석이 등장하는 오래된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그럴 때마다 그의 눈앞에는 희미한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박준석이 김 회장과 함께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협박하는 모습, 그리고 알 수 없는 서류들을 불태우는 모습까지. 모든 영상들은 흐릿했지만 박준석의 잔인한 본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특히 진우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박준석이 한 낡은 건물 지하에서 서류들을 태우는 영상이었다. 그곳은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다. 진우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 창고를 떠올렸다. 혹시 그곳일까? 박준석이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악행이 담긴 증거들을 자신의 아파트 지하에 숨겨두었던 것일까? 서윤 씨, 박준석이 자신의 증거들을 숨겨둔 곳을 알 것 같아요. 진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들떴다. 그는 자신이 본 영상을 서윤에게 설명했다. 서윤은 진우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동시에 그의 직감을 믿었다.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요. 그들은 곧바로 진우의 아파트 지하 창고로 향했다. 낡은 창고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진우는 손전등을 비춰 창고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이현주 박사의 기억 속에서 보았던 그 금고의 위치가 떠올랐다. 금고는 낡은 벽 뒤에 숨겨져 있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금고가 숨겨진 벽으로 다가갔다. 그는 벽을 두드려 보았다. 퉁, 퉁, 벽 안쪽이 비어있는 듯한 소리가 났다. 진우는 확신했다. 이곳이 분명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도구를 가져와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퍽퍽, 벽돌과 석고 가루가 사방으로 튀었다.
서윤은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진우를 지켜보았다. 구기는 진우의 옆에서 으르렁거리며 벽을 응시했다. 구기의 눈빛은 마치 진실을 갈망하는 듯했다. 벽이 허물어지자 그 안에서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낡고 빛바랜 금고 하나가 놓여 있었다. 금고는 낡고 녹슬어 있었지만 육중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다. 금고 주변에는 이현주 박사의 기억 속에서 보았던 그 문양들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이게 그 금고인 것 같아요. 진우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이 안에 박준석의 모든 악행이 담겨 있을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금고 앞으로 다가섰다. 금고는 자물쇠로 잠겨 있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이미 열었던 것처럼 진우는 조심스럽게 금고문을 열었다. 끽! 금고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금고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들과 함께 낡고 해진 곰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곰 인형은 보미의 그림 속에 그려져 있던 곰 인형과 똑같았다. 진우는 곰 인형을 보자마자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고통을 느꼈다. 곰 인형은 마치 보미의 영혼을 품고 있는 듯했다. 진우는 곰 인형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곰 인형은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곰 인형을 품에 앉아 진우의 머릿속에 강렬한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보미가 금고 안에서 곰 인형을 껴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금고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엄마, 아빠, 무서워, 살려줘. 보미의 목소리는 고통과 절규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준석이 나타나 금고문을 닫았다. 보미는 금고 안에 갇힌 채 홀로 죽어갔던 것이다. 진우는 충격에 몸을 떨었다. 보미는 화재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박준석에 의해 금고 안에 갇혀 질식사했던 것이다. 박준석은 화재를 이용하여 자신의 악행을 감추려 했던 것이다. 지우는 보미의 마지막 고통을 생생하게 느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우 씨, 괜찮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서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진우는 서윤에게 자신이 보았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보미가 금고 안에서 죽어간 진실, 그리고 박준석의 끔찍한 악행까지. 서윤은 진우의 이야기에 경악했다. 그녀는 박준석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이런 개자식, 보미는 화재로 죽은 게 아니었어. 그가 죽인 거야. 서윤의 목소리는 분노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박준석을 향한 증오로 가득했다. 그들은 금고 안에 있던 서류 뭉치들을 확인했다. 서류들은 모두 블랙문그룹의 내부 자료들이었다. 프로젝트 오메가에 대한 상세한 연구 보고서, 아이들의 뇌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한 기록, 그리고 박준석의 비자금 장부까지. 모든 것이 박준석의 끔찍한 악행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특히 비자금 장부에는 박준석이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부정한 거래와 돈 세탁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정치인들과의 유착관계, 재개발 비리, 그리고 심지어 마약 거래까지. 박준석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이 모든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해야 해요. 박준석의 모든 악행을 밝혀내야 해요. 서윤의 목소리는 결의에 차 있었다. 그때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김민준. 진우의 오랜 군대 선배이자 현재 경찰청 강력반 팀장이었다. 김민준은 진우와 깊은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진우야, 오랜만이다. 너희 집 근처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돼서 말이다. 혹시 뭔가 이상한 일이라도 있었나?
김민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진우는 김민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솔에게 벌어진 일, 은혜의 능력, 박준석의 과거 범죄,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확보한 모든 증거들까지. 김민준은 진우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동시에 그의 말을 믿었다. 그는 진우가 결코 허튼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준석이라니 상상도 못할 일이군. 하지만 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우리 쪽에서도 박준석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번번이 무산됐어. 그의 뒤에 뭔가 거대한 세력이 있는 게 분명해. 김민준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지금 너희가 가진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갈 테니 절대로 그 증거들을 잃어버려선 안 된다. 김민준의 등장에 진우와 서윤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국가기관이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돕기 위해 나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다. 박준석이 자신들의 움직임을 눈치챘다면 그들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김 팀장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야 해요. 서윤이 말했다. 그녀는 노트북과 서류들을 꽉 쥐었다. 그때 지하 창고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박준석의 부하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고 손에는 총기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지우와 서윤이 가진 모든 증거들을 빼앗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분명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냉혹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마치 박준석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는 바로 박준석의 최측근이자 블랙문그룹의 핵심 간부 강태수였다. 강태수는 박준석의 모든 악행을 뒤처리하고 그를 대신하여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왔던 인물이었다. 그는 잔인하고 비열했으며 박준석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했다. 감히 우리의 비밀을 파헤치다니 오늘 여기서 너희의 모든 것을 끝내주겠다. 강태수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빛났다. 그는 진우와 서윤이 자신들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던 것이다. 지우는 곰 인형을 품에 안고 서류들을 지키려 애썼다. 서윤은 노트북을 보호하며 강태수의 부하들에게 맞섰다. 그녀는 기자로서의 직업 정신과 정의감을 발휘하여 그들에게 맞섰다. 강태수의 부하들이 지우와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다. 진우는 군인으로서의 본능으로 그들에게 맞섰다. 그는 격투 기술과 빠른 판단력으로 부하들을 제압하려 애썼다. 서윤도 곁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날카로운 말들로 그들의 신경을 건드렸고 때로는 몸을 던져 진우를 보호하기도 했다. 지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먼지와 땀, 그리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뒤섞였다. 진우는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는 소라를 위해, 보미를 위해, 그리고 이현주 박사와 정 간호사의 희생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지켜내야 했다.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지하실은 격렬한 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수의 부하들은 훈련된 조직원들이었고 그들의 공격은 거칠고 체계적이었다. 하지만 이진우는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었다. 그는 특수부대 출신의 베테랑 군인이었다. 그의 몸은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져 있었고 그의 정신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았다. 진우는 재빠른 움직임으로 부하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다. 그의 주먹과 발은 정확하고 강력했다. 그는 부하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서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날려 진우를 보호하고 주변의 도구들을 이용해 부하들을 방해했다. 그녀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담긴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이 증거들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터였다. 강태수는 진우의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진우의 움직임을 읽었고 그의 공격은 빠르고 예측 불가능했다. 강태수는 진우가 가진 교신자, 능력을 두려워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그 능력을 탐내는 듯한 알 수 없는 욕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진우를 압박하며 곰 인형과 카메라를 빼앗으려 했다. 내 놈의 능력은 탐나지만 감히 박준석 의원님의 앞길을 막으려 하다니 오늘 여기서 너의 모든 것을 끝내주겠다. 강태수의 목소리는 살기로 가득했다. 그의 주먹은 쇠몽둥이처럼 진우를 향해 날아들었다. 진우는 강태수의 공격을 가까스로 피하고 방역했다. 그는 강태수에게서 알 수 없는 기운을 느꼈다. 강태수는 단순히 박준석의 부하가 아니었다. 그는 박준석의 모든 악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던 공범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박준석과 똑같은 광기와 욕망이 서려 있었다. 격렬한 싸움이 이어지는 동안 구기가 갑자기 맹렬하게 지저댔다. 구기의 시선은 지하실 구석의 낡은 나무 상자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구기는 마치 그 상자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듯이 발로 상자를 긁어댔다. 진우는 구기의 행동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잠시 강태수의 공격을 피하고 상자로 다가갔다. 강태수의 부하들이 진우를 막아서려 했지만 진우는 그들을 뿌리치고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천에 쌓인 어린아이의 스케치북 한 권과 오래된 편지 뭉치가 들어있었다. 진우는 스케치북과 편지 뭉치를 꺼냈다. 스케치북은 보미의 것이었다. 스케치북 안에는 보미가 그린 수많은 그림들이 담겨 있었다. 밝고 순수한 그림들 속에서 진우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한 장의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낡은 지하실, 금고와 함께 그 앞에서 수상한 대화를 나누는 두 남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한 남자는 박준석이었고 다른 남자는 바로 강태수였다. 그림 속에서 보미는 두려움에 떨며 금고 안으로 숨어드는 모습이었다. 이 그림, 보미가 강태수와 박준석의 악행을 목격하고 그린 거예요. 서윤이 소리쳤다. 그녀는 그림을 보고 경악했다. 보미는 죽기 전 자신이 목격한 진실을 그림으로 남겼던 것이다. 진우는 편지 뭉치를 열었다. 편지들은 김 회장의 아내, 즉 보미의 엄마가 쓴 것이었다. 편지 속에는 남편 김 회장의 수상한 사업과 박준석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박준석에게 이용당하고 있으며 박준석이 자신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박준석 그자가 내 아이를 해칠 것이다. 그는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 이 모든 진실은 이 집에 숨겨진 금고 안에 있을 것이다. 부디 내 아이를 찾아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다오. 편지 속의 글귀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엄마의 절규와 간절한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 회장의 아내는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하고 이 모든 진실을 편지로 남겼던 것이다. 진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보미의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딸의 안위를 걱정하고 박준석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려 했던 것이다. 이건 완벽한 증거예요. 박준석과 강태수가 함께 김 회장 부부를 살해하고 보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증거요. 서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녀는 편지와 스케치북을 카메라로 촬영하며 증거를 확보했다. 강태수는 진우와 서윤이 자신들의 비밀을 모두 알아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포로 물들었다. 그는 이 모든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했다. 죽여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들을 죽이고 저 증거들을 없애. 강태수는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다. 강태수의 부하들이 다시 한번 진우와 서윤에게 달려들었다. 진우는 보미의 스케치북과 편지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는 곰 인형을 품에 안고 있었다. 곰 인형은 마치 보미의 영혼을 품고 있는 듯 희미하게 빛나는 듯했다. 그때 진우의 머릿속에 또 다른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보미가 금고 안에 갇히기 전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안겨 울고 있는 모습이었다. 보미의 엄마는 보미를 껴안고 속삭였다. 보미야, 괜찮아.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보미의 엄마는 보미의 곰 인형에 자신의 마지막 염원을 담아 불어넣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진우는 보미의 엄마가 곰 인형에 자신의 염원을 담아두었던 것을 깨달았다. 곰 인형은 단순한 인형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미 엄마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진실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담긴 매개체였다. 그리고 그 염원이 지우의 교신자 능력을 통해 그에게 전달되었던 것이다. 진우는 곰 인형을 꽉 쥐었다. 그의 몸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는 듯했다. 그는 강태수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더욱 빠르고 강력해졌다. 그는 마치 보미의 엄마의 영혼이 자신과 함께 싸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강태수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강태수는 진우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휘청거렸다. 그 틈을 타 진우는 강태수에게서 총을 빼앗았다. 강태수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는 진우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광기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강렬한 염원이자 희생된 자들을 위한 복수심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수, 너희의 모든 죄는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강태수의 목에 총구를 겨눴다. 강태수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는 진우의 눈빛에서 자신의 죽음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내까짓게 감히 박준석 의원님을 건드려 너희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박준석 의원님은 이 나라의 권력 그 자체야. 그때 지하실 문이 쾅 하고 다시 열렸다. 김민준 팀장과 강력반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김민준 팀장은 지하실의 아수라장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동시에 진우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진우야, 괜찮은 건가? 김민준 팀장이 소리쳤다. 팀장님, 박준석과 강태수의 모든 악행이 담긴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강태수도 이곳에 있습니다. 진우가 소수쳤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김민준 팀장은 강태수를 제압하라고 명령했다. 강태수는 여전히 발악했지만 결국 형사들에게 제압당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광기가 서려 있었다. 형사들은 지하실에 있던 박준석의 부하들을 모두 체포했다. 서윤은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김민준 팀장에게 건넸다. 김민준 팀장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경악했다. 박준석의 모든 악행이 담긴 증거들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박준석 의원은 끝이야.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까. 김민준 팀장의 목소리는 분노에 잠겨 있었다. 지우는 보미의 곰 인형을 품에 안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보미는 이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의 죽음, 이현주 박사의 죽음, 정 간호사의 희생, 그리고 보미의 엄마의 염원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될 날이 머지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있었다. 소라의 목소리, 그의 딸의 목소리를 되찾아주는 것, 그리고 박준석의 악행이 완전히 밝혀지고 그가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하실에서의 격렬한 싸움이 끝나고 박준석의 모든 악행이 담긴 증거들이 김민준 팀장의 손에 넘어갔다. 강태수를 포함한 박준석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진우와 서윤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이제 진실은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다. 김민준 팀장은 진우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정말 고생 많았다. 진우야, 내 덕분에 이 거대한 음모를 밝혀낼 수 있었어. 박준석은 끝이야. 그의 모든 죄는 만천에 드러날 것이다. 김민준 팀장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진우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보미의 곰 인형을 품에 안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어딘가 아련했다. 보미의 마지막 순간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았기에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남아 있었다. 서윤은 노트북을 켜서 확보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박준석의 비자금 장부, 프로젝트 오메가에 대한 상세한 연구 보고서, 아이들의 뇌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한 기록, 그리고 보미의 스케치북과 김 회장 아내의 편지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증거였다. 서윤의 심장은 흥분으로 격렬하게 뛰었다. 이 모든 자료들을 세상에 공개하면 박준석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었다. 이 모든 자료들을 바탕으로 특종 기사를 준비할 거예요. 박준석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서윤의 목소리는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김민준 팀장은 서윤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가 박준석을 체포하면 언론의 힘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박준석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을 보호하려 할 거야. 그들의 예상은 정확했다. 김민준 팀장이 박준석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박준석 측에서는 상상 이상의 압력이 들어왔다. 언론은 박준석의 지시를 받아 진우와 서윤을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고 심지어 김민준 팀장을 향한 압력도 거세졌다. 박준석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은폐하려 했다. 그는 여전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그의 힘은 너무나도 막강했다. 젠장 박준석 이 자식. 정말 대단하네요. 온 언론이 다 그의 편을 들고 있어요. 우리 기사는 묻히고 오히려 우리가 음의 세력으로 몰리고 있어요. 서윤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좌절했다. 진우는 차분하게 서윤을 다독였다. 괜찮아요. 서윤 씨,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박준석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가 저지른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단지 때를 기다려야 할 뿐이에요. 진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전장에서 수많은 위기와 좌절을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때 소라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소라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스케치북 위에는 끔찍한 그림들이 그려졌다. 그것은 박준석이 김 회장 부부를 살해하고
보미를 금고 안에 가두는 장면, 그리고 프로젝트 오메가의 잔혹한 실험 현장을 재현한 그림들이었다. 소라는 자신이 본 기억의 흔적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너무나도 생생하여 마치 실제 사건 현장을 보는 듯했다. 소라가 증거를 만들고 있어요. 소라의 그림은 박준석의 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은혜가 소라의 그림을 보고 흥분하며 말했다. 은혜는 소라의 그림에서 강력한 감정의 잔상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미의 영혼이 소라를 통해 세상의 진실을 알리려 하는 간절한 염원이었다. 진우는 소라의 그림을 카메라로 촬영했다. 소라의 그림은 박준석의 악행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어떻게 이 그림들을 세상에 공개해야 할까? 언론은 이미 박준석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박준석을 무너뜨릴 방법을 모색했다. 김민준 팀장도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박준석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 자금과 인맥을 통해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위험했다. 그의 약점을 찾아야 했다. 그러던 중 진우의 머릿속에 또 다른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박준석이 한 남자와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남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렸다. 프로젝트 오메가의 핵심 기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의 뇌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 그리고 남자는 박준석에게 블랙문 그룹의 수장이라고 불렸다. 진우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박준석은 단순히 블랙문 그룹의 핵심 간부가 아니었다. 그는 블랙문 그룹의 실질적인 수장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프로젝트 오메가는 그의 주도 아래 진행되고 있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실험은 박준석의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서윤 씨, 박준석은 블랙문 그룹의 수장이었어요. 프로젝트 오메가는 그가 주도한 것이었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다. 서윤은 진우의 말에 경악했다. 박준석이 블랙문 그룹의 수장이었다니. 그것은 상상 이상의 거대한 음모였다. 그녀는 박준석의 진정한 악마적인 본성을 깨달았다. 그때 구기가 갑자기 맹렬하게 지저댔다. 구기의 시선은 창밖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밤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오고 있어요. 은혜가 속삭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강력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느꼈다. 그것은 박준석의 기운이었다. 그들의 예상은 적중했다. 박준석이 직접 그들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자신들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직접 진우와 서윤을 제거하기 위해 나선 것이 분명했다. 박준석의 얼굴은 냉혹했고 그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다. 그의 뒤에는 수십 명의 무장한 부하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감히 나의 계획을 방해하다니. 오늘 여기서 너희의 모든 것을 끝내주겠다. 박준석의 목소리는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게 빛났다. 진우는 소라를 품에 안고 서윤을 보호했다. 구기는 진우의 옆에서 으르렁거리며 박준석을 향해 달려들 태세를 취했다. 은혜는 소라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이석진은요, 왜 박준석이 직접 나타난 거죠? 서윤이 물었다. 진우는 강태수를 제압하면서 이석진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이석진은 이정민의 친형이 아니었다. 그는 박준석의 신복 중 한 명일 뿐이었다. 이정민은 박준석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프로젝트 오메가의 실패로 인해 박준석에게 버림받았다. 이석진은 이정민 대신 프로젝트 오메가를 이어받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석진 역시 진우의 교신자 능력에 의해 정신이 붕괴된 상태였다. 그래서 박준석이 직접 나선 것이었다. 이석진은 버려졌어요. 박준석은 프로젝트 오메가의 진정한 수장이에요. 이 모든 악행은 그의 주도 아래 진행된 것이었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박준석의 부하들이 진우와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다. 진우는 소라와 서윤을 보호하며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는 훈련된 군인의 본능으로 부하들을 제압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들의 수는 너무 많았고 박준석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그때 소라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눈은 허공을 응시했고 그녀의 몸은 격렬하게 떨렸다. 소라의 비명소리는 마치 보미의 비명소리와 겹쳐지는 듯했다. 소라의 눈앞에 보미의 마지막 순간이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보미는 금고 안에서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곰인형에 자신의 마지막 염원을 담았다. 나의 꿈, 모든 것이 밝혀지기를. 소라의 비명소리는 박준석의 뇌리에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박준석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자신이 금고 안에 가두어 죽게 한 보미의 환영을 보는 듯했다. 소라의 비명은 그에게 과거의 죄책감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치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닥쳐 시끄러워. 내가 죽였어. 보미를 내가 죽였어. 박준석은 보미의 환영에 사로잡혀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의 정신은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는 소라의 비명과 함께 자신의 죄악이 담긴 과거의 기억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박준석의 부하들은 박준석의 이상 행동에 당황했다. 그들은 박준석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박준석은 그들을 밀쳐내고 미친 듯이 웃으며 소리쳤다. 그는 마치 유령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틈을 타 진우는 소라와 서윤을 데리고 탈출을 시도했다. 국인은 그들의 앞에서 길을 열어주며 박준석의 부하들을 따돌렸다. 그들은 밤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들이 안전가옥을 벗어나자마자 안전가옥 내부에서 박준석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봄이야,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이 모든 것은 너 때문이야.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박준석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보미의 환영에 사로잡혀 완전히 미쳐버린 듯했다. 그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는 보미의 복수이자 이현주 박사의 한, 그리고 김 회장 부부의 염원에 의해 자신이 저지른 죄를 직면하게 된 것이다. 진우는 박준석의 절규를 들으며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한때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던 한 남자가 자신의 죄에 의해 파멸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박준석의 말에서 알 수 없는 진실을 느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박준석은 보미에게 자신의 모든 불행을 전가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악행을 합리화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죄책감에 갇혀버린 것이다. 그들은 김민준 팀장과 연락을 취했다. 김민준 팀장은 박준석이 자신들을 직접 공격하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즉시 박준석을 체포하기 위해 움직였다. 새벽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햇살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다. 길고 악몽 같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여명이 동트는 시간. 안전가옥은 아수라장이었다. 박준석의 절규는 멀리서도 뚜렷하게 들려왔고 그의 부하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진우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소라와 서윤을 이끌고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국인은 그들의 앞길을 터주며 맹렬하게 지저댔다. 그들은 박준석의 부하들을 따돌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괜찮아요. 서윤 씨, 소라는. 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소라와 서윤의 안위를 먼저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피로감이 역력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소라도 무사해요. 그런데 박준석은,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그녀는 박준석의 마지막 절규를 잊을 수 없었다. 그토록 냉철하고 잔인했던 남자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죄에 갇혀버렸어요. 보미의 기억이 그를 집어삼킨 거죠.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박준석의 최후가 비참했지만 동시에 연민을 느꼈다. 인간의 탐욕과 악행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때 김민준 팀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진우야, 지금 어디야? 박준석이 미쳐서 날뛰고 있어. 당장 내가 있는 곳으로 와. 병력 배치해서 너희 쪽으로 보내놨으니 몸 조심하고. 김민준 팀장의 목소리는 긴박했다. 그는 이미 박준석의 폭주를 보고받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했다. 진우는 김민준 팀장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고 지원 병력이 오기 전까지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기로 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따라 계속 움직였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다. 그들은 박준석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특공대가 그들을 발견하고 안전하게 보호했다. 김민준 팀장은 진우와 서윤을 보자마자 안도하며 그들을 품에 안았다. 정말 다행이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김민준 팀장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경찰 특공대는 박준석이 난동을 부리던 안전가옥으로 진입하여 그를 제압했다. 박준석은 여전히 보미의 환영에 시달리며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결국 제압당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다. 경찰은 안전가옥 내부에서 박준석의 모든 악행이 담긴 증거들을 확보했다. 진우와 서윤이 가져온 증거 자료들과 함께 박준석이 정신이 붕괴되면서 내뱉은 자백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증거였다. 특히 박준석이 보미를 금고 안에 가두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 그리고 김 회장 부부를 살해한 진실이 그의 입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정민은 박준석의 아들이었지만 그 역시 박준석의 꼭두각시였을 뿐이었다. 이 모든 끔찍한 계획의 최종 책임자는 다름 아닌 박준석이었다. 뉴스는 온통 박준석의 추악한 진실로 뒤덮였다. 서윤은 자신이 확보한 자료들과 진우가 보여준 이현주 박사의 기억, 그리고 소라의 그림들을 바탕으로 심층 보도 기사를 썼다. 그녀의 기사는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존경받던 정치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의 본성이 드러나자 국민들은 분노했고 사회는 들끓었다. 블랙문그룹, 그림자 속의 진실, 박준석, 가면 뒤에 숨겨진 살인마, 소녀의 그림이 밝혀낸 끔찍한 진실.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인체 실험, 이현주 박사의 살해, 재개발 비리, 정치인들과의 유착관계 등 블랙문그룹의 모든 죄악이 만천에 드러났다. 박준석과 관련된 모든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되었고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악의 조직이
마침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공권력의 미흡함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과거의 잘못된 수사 과정에 대한 재조사도 이루어졌다. 정 간호사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의 용기는 결국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진우의 부모님의 죽음이 이 모든 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지면서 경찰은 그의 부모님 사망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진우는 모든 것이 일단락된 후 최강준 검사로부터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진실을 들을 수 있었다. 이현주 박사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최강준 검사의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진우의 부모님은 이현주 박사의 연구를 지원했던 자선재단 관계자였다. 그들은 이현주 박사의 연구가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지만 박준석이 이현주 박사의 연구를 악용하여 아이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진우의 부모님은 이현주 박사와 함께 박준석의 만행을 폭로하려 했다. 하지만 박준석은 그들의 계획을 눈치채고 진우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아파트에 이현주 박사의 연구 자료를 숨겨두었고 그것이 바로 진우가 발견한 카메라였다. 이현주 박사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카메라에 담아 진우의 부모님에게 맡기려 했던 것이다. 진우의 부모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실을 지키려 노력했던 영웅이었다. 진우는 부모님의 희생과 이현주 박사, 그리고 정 간호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진실을 위해 싸웠던 영웅들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의 부모님은 그를 사랑했고 마지막까지 그를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후 진우는 소라와 함께 낡은 아파트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더 이상 밤마다 문이 열리는 일도 없었고 아이의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보미의 영혼은 이제 편안하게 잠들었을 것이다. 아파트는 그의 부모님과 보미의 아픈 기억이 담긴 곳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찾을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공간이기도 했다. 소라는 병원에서 집중적인 심리치료를 받았다. 은혜는 소라의 심리치료를 담당하며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전념했다. 소라는 처음에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은혜의 따뜻한 보살핌과 진우의 끊임없는 사랑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고 은혜는 소라의 그림을 통해 그녀의 내면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어느 날 소라는 은혜에게 작은 그림 한 장을 건넸다. 그림 속에는 활짝 웃는 소라와 진우, 그리고 은혜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옆에는 밝게 빛나는 보미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보미는 더 이상 슬픈 얼굴이 아니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 그림을 본 순간 은혜는 소라의 마음속에서 보미의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음을 느꼈다. 소라야, 이제 괜찮니?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빠. 소라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돌아온 것이었다. 진우는 소라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을 흘렸다. 그의 딸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그것은 그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 소라의 아빠 왔어. 아빠 여기 있어. 진우는 소라를 품에 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소라는 진우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의 그림자가 없었다. 구기는 소라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소라가 치료받는 동안에도 늘 그녀의 옆을 지켰고 소라의 목소리가 돌아오자 가장 기뻐하는 듯이 꼬리를 흔들었다.
구기는 솔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는 소라의 수호 천사이자 이 모든 진실을 함께 헤쳐나간 동반자였다. 진우는 자신이 가진 교신자 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아픈 기억을 치유하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일을 돕기로 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통해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되고자 했다. 서유는 진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였다. 그들은 함께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때로는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를 파헤치기도 했다. 서유는 자신의 기사로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 진우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과 사랑으로 발전했다. 며칠 후 박준석은 법정에 섰다. 그의 얼굴은 예전의 냉철하고 위엄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고 때때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보미의 환영은 그의 정신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법정에는 박준석의 악행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한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서유는 법정의 가장 앞줄에 앉아 박준석의 재판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박준석의 모든 죄를 담은 기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펜을 쥐고 있었다. 재판은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다. 박준석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가 정신붕괴 상태에서 내뱉은 자백들과 진우와 서윤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보미의 스케치북, 김 회장 아내의 편지, 그리고 박준석의 비자금 장부까지 모든 증거들은 박준석의 잔인한 악행을 명백하게 증명했다. 특히 진우가 교신자 능력을 통해 이현주 박사의 기억을 법정에서 공개했을 때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스크린에 투영된 이현주 박사의 생생한 기억 속에서 사람들은 박준석이 이현주 박사를 살해하고 프로젝트 오메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한 잔혹한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보미가 금고 안에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든 영상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잔인하여 법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준석의 변호인단은 이 모든 것이 진우의 교신자 능력으로 조작된 환영이라고 주장했지만 소라의 그림과 은혜의 증언, 그리고 구기의 행동까지 모든 것이 진우의 증언에 힘을 실어주었다. 결국 박준석은 살인, 사기, 횡령, 인체실험 등 수많은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블랙문 그룹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박준석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은 희생자들의 가족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짓눌렸던 슬픔과 분노를 터뜨렸다. 진우는 소라를 품에 안고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해방감. 김민준 팀장과 최강준 검사는 진우와 서윤에게 다가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두 분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이 거대한 음모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강준 검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자신이 가진 교신자 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강준 검색에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이나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최강준 검사는 진우의 제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진우의 능력이 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진우 씨의 능력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검찰청에서도 진우 씨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강준 검사는 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후 진우는 소라와 함께 낡은 아파트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낡은 아파트는 그의 부모님과 보미의 아픈 기억이 담긴 곳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찾을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공간이기도 했다. 진우는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보미와 같은 아이들을 위한 아동심리상담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그곳은 아픈 기억을 가진 아이들이 치유받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었다. 소라는 은혜의 꾸준한 치료와 진우의 사랑 속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녀는 다시 밝고 명랑한 아이로 돌아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매일매일 웃었고 그림을 그렸고 친구들과 뛰어놀았다. 구기는 여전히 소라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소라의 수호 천사였고 소라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였다. 지우는 자신이 가진 교신자 능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아픈 기억을 치유하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최강준 검사와 협력하여 여러 미제 사건들을 해결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의 진실을 밝혀냈다. 그의 능력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은 은밀하게 사회 곳곳에 알려졌다. 사람들은 그를 진실을 보는 자라고 불렀다. 서윤은 진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였다. 그녀는 진우가 밝혀낸 진실들을 기사로 쓰고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그녀의 기사들은 항상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진우의 곁에서 그의 여정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과 사랑으로 발전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진우와 서윤은 한사랑 고아원 부지에 다시 찾아갔다. 폐허가 되었던 고아원 부지는 이제 아름다운 추모공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아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앞에는 노란색 국화꽃이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와 아이들의 넋을 기리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진우는 보미의 비석 앞에 낡은 곰 인형을 놓았다. 곰 인형은 여전히 보미의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는 듯했다. 진우는 곰 인형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보미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너의 꿈은 이루어졌어. 편안히 잠들렴.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와 평화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 보미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서윤은 지우의 옆에 서서 그의 손을 잡았다. 지우 씨, 이제 괜찮을 거예요. 모든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녀의 눈빛은 진우를 향한 깊은 사랑을 담고 있었다. 진우는 서윤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서윤이 있었고 귀여운 딸 소라가 있었으며 충성스러운 구기가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어둠을 걷어내고 찾아온 평화로운 햇살이 가득했다. 매일 밤 새벽 2시, 침실 문이 자동으로 열리던 그 기이한 현상은 한지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닫힌 문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실, 과거의 아픔, 그리고 잊혀진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듣게 해준 운명적인 시작이었다. 진우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냈고
고통받던 영혼들에게 평화를 찾아주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그의 카메라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비추고 희망을 전달하는 빛의 매개체였다. 그 빛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어둠을 밝혀줄 것이었다. 그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